지금으로서는 좀 현명한 선택이다. 미국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작년에는 미국 이렇게 네. 나오다가 연말부터는 이제 중국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는 투자 자금이 있을 때 국가별로 포트폴리오를 나누면은 어느 정도 좀 분산을 해야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냥 뭐 샘플하게 그 1,000만 원이면은 보통 이제 아무래도 일단 500만 원은 딱 한국 주식으로 절반? 원래는 500만 원은 저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좋다 나머지는 이렇게 했었는데 네네. 최근에 미국 주식이 정말 좀 비싸졌어요. 저는 이제 500만 원 중에 그 300만 원 정도만 미국의 주식에 놓고 한 200만 원 정도는 중국 주식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도 뭐 중국 주식이 더 오를지 내릴지 이걸 맞출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분명한 거는 미국보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좀 비싸다라고 하면 중국 주식은 아직 비싸지가 않습니다. 중국 시장이 비싸지가 않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막 최근에 주식 시장이 이제 특히 뭐 1월 마지막 주에 막 주식시장이 조금 흔들리니까 이제 꼭대기가 아니냐, 이제 절정에서 이제 낙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그러면 여기가 꼭대기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꼭대기인 지표들이 미국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뭐 시가총액 그 버핏 지수라고 하는 그 GDP 대비 시가총액도 있고 뭐 우리 잘 아시는 요즘 뭐 일반 투자자분들이 잘 익숙하신 뭐 PE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내는 이익에 대비해서 그 몇 배를 쳐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느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1년에 1조를 버는데 삼성전자 전체 시총이 뭐 20조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20년 벌돈을 계산해서 회사가 지금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20배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미국은 지금 35배가 넘었거든요. 네, 역시 이것도 거의 사상 최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물론 테슬라 같은 주식은 더 많이 더 많은 35년보다 더 많은 해를 쳐서 계산을 할 텐데 미국 주식 전체 평균을 봤을 때 뭐 미국 주식에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내는 1년의 이익에 35년을 곱해서 회사가 가치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약간 높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선진국이 조금 더 그런 뭐 이렇게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몇 년을 더 계산할 거냐에 대해서 좀 후하게 평가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한국이나 중국이란 나라는 조금 더 낮게. 근데 지금 한국이나 중국은 대부분 뭐 계산하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뭐 15에서 18배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편안하죠. 왜냐면 주식에 투자하기에 1조씩 매년 버는 회사를 35조에 거래되는 거 하고 15조에 거래되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좀 이제 불안감을 조금 더 낮추고 중국 주식에 접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이사님 아까 전에 제가 막 단주 얘기할 때는 어려운 단어 쓰지 말라고 또 무슨 어려운 단어 나왔죠? 지금 설명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거예요. 한국과 중국 같은 이런 신흥국 시장이 미국보다 훨씬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수치들을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저평가라는 단어는 어울리진 않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갑자기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생각나는데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 될까요? 뭐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오히려 한국이 조금 더 오히려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상대적으로 볼 수 있죠. 뭐 한국 주식도 뭐 3,000원 이미 넘긴 했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 투자가 뭐 유망한 부분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보고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작년에는 미국 이렇게 나오다가 연말부터는 이제 중국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도 사실 중국 대륙도 바로 옆 나라지만 관련 정보도 얻기 어렵고 시장도 너무 사실 많잖아요. 미국은 그냥 우리가 뭐 러셀 2000 빼고 3대 지수만 이렇게 많이들 익숙해져 있는데 중국은 시장이 되게 많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번에 이제 3프로 출연해서 그걸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깔끔하게 해주셨더라고요. 네, 했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주식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도전을 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서. 아니 다른 것도 세상 일 사는 게 복잡한 게 많은데 굳이 내가 중국 주식 시장을 분석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냥 저는 이제
뭐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좀 유망한 시장이라는 게 네. 각각 이제 제가 저번에 그 3프로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중국 주식시장이 우리나라의 뭐 서울, 부산, 제주도처럼 중국 주식시장은 상해, 심천, 홍콩 이렇게 세 군데 시장이 있는데 서울, 부산, 제주도에 각각 코스닥 시장이 있다. 코스닥. 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라는 게 뭐 위험하고 불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좀 기술주, 성장주, 좋아하시잖아요, 또 네, 우리 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모아놓은 이제 시장들이거든요. 그 안에 이제 대표하는 지수들이 다 있고 네. 그 지수들이 뭐 코창반, 뭐 창업한, 항생테크 이렇게 있는데 말 너무 어려우니까 네. 아까 제가 서울, 부산, 제주도에 각각의 코스닥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게 제일 좋을지 하나 딱 고르셔서 그걸 꾸준히 사서 모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에 저도 이제 뭐 ETF를 매매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제일 성과가 좋은 그 계좌는 네. 사실 그 저의 연금 계좌거든요. 네. 제 연금 계좌는 다 그 제가 부산이라고 비유해드린 심천에 있는 코스닥, 심천 차이넥스트에 대부분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시장 수익률에 제가 연금에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30% 40% 이렇게 수익이 났거든요. 작년에.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계속 연금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시는 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한국에 상장돼 있는 차이넥스트 ETF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 회사에서. 네. 네, 그래서 그거 고르셔서 편안하신 걸로 계속 꾸준히 투자하시면 그게 중국 투자다. 굳이 내가 뭐 요즘 막 종목 이름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 뭐 텐센트, 알리바바, 뭐 핀, 듀오, 뭐 지리 자동차 이거 언제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모르겠던데 그걸 또 막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중국어 못 하시니까 어차피 한국말 못하면 삼성전자 보고서 못 읽는 것처럼 접근도 어려운데 내가 그 종목 찾아서 투자하는 거 너무 어렵고 그냥 그렇게 지수 하나 딱 고르셔서 뭐 나는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심천 그 코스닥인 차이넥스트는 약간 헬스케어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난 헬스케어보다는 IT가 계속 잘 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코창반이라고 해서 상해, 서울에 있는 코스닥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나는 그렇게 막 그 낭창낭창한 막 주식이 막 펄럭펄럭 올라다녔다 이렇게 막 변동성이 좀 나는 두렵다. 이런 분들은 제주도, 이제 홍콩으로 가서 항생테크. 아, 이게 홍콩이에요? 네, 홍콩. 이제 섬. 네, 홍콩 섬에 있는 그 홍콩 거래소에서 그 이제 항생테크란 지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항생테크 투자하는 ETF도 한국에도 이미 상장돼 있는 한국 운용사가 운용하는 ETF들도 있고 네. 물론 홍콩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ETF들도 있고 있어서 그런 거 하나 딱 고르셔서 수익이 많이 미국 주식에서 나셨다면 그 일부분을 좀 찾으셔서 중국 주식에 배분을 해놓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좀 현명한 선택이다. 미국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랐던 시장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셨기 때문에 계속 나는 여기에 이제 올인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이거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 자금을 어딘가로 좀 분산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국 그리고 홍콩 시장이 최근 뭐 계속해서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물론 이제 국내에서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미국 시장 우리가 직접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중국하고 홍콩도 지금 뭐 해외 주식 MTS 보니까 여기 바로 이렇게 바로 뜨거든요. 중국, 홍콩 이런 거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홍콩 시장에 직접적으로 내가 만약에 뭐 ETF로 투자를 한다 이럴 때 어떤 점이 좀 특이점이고 유의사항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그 도우님은 미국 달러가 좋으세요? 홍콩 달러가 좋으세요? 제가 선물을 그냥 그 새 용돈이에요. US 달러로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누구도 홍콩 달러를 똑같은 금액이라면 받고 싶은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홍콩 달러로 바꾸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난 홍콩 달러 쓸 일도 없는데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콩 거래소 안에는 대부분의 ETF가 홍콩 달러 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로도 거래가 됩니다. 아, 그럼 내 계좌에 이미 달러가 있으면은 그걸로 홍콩 ETF를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안 바꿔도 되는구나. 환전 안 해도 되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미국 주식에서 수익난 금액을 일부 찾으셔서 미국 달러로 그냥 바로 홍콩을 클릭하시면 홍콩 거래소에 있는 ETF들을 사실 수 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특징이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그렇게 해서
아 그래 나도 홍콩에 좀 가서 중국 주식이나 투자해 봐야지 라고 들어가시면 처음 좀 딱 맞닥뜨리는 상황이 홍콩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한 주씩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묶어서. 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들도 다 그렇게 거래를 한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같이 친절한 기업들은 뭐 금액을 쪼개가지고 이제 뭐 5만 원까지 가격을 네, 낮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게 하지만 홍콩이나 중국 본토 이런 종목들 있는 주식 종목들은 대부분 뭐 100주, 200주 이렇게 단위로 좀 크게 거래가 돼요. 그래서 보통 한 번 살려고 하면 보통 이제 10만 원, 20만 원은 좀 어렵고 보통 뭐 적어도 3, 40만 원 혹은 뭐 100만 원 이렇게 거래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묶음 단위로. 네, 그래서 좀 그게 약간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중국 본토에서도 그렇게 이제 묶음 단위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중국 본토에서는 주식을 개별 주식 우리나라처럼 삼성전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네네네. 보통 뭐 난 50만 원밖에 없는데 주식 네. 투자하려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많이. 중국 국민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하겠네요? 네, 아니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좀 덜 하긴 한데 열기가 최근에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이제 막 하고 싶으시니까 중국에도 이제 20만 원, 30만 원만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요즘 최근에는 이제 펀드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조금 사그라든 펀드로 우리는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데 중국은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투자를 못하는 일반 국민들은 맞습니다. 펀드 쪽으로 맞습니다.